네, 원 간섭기는 이처럼 알리, 테무 이런 제품들이 막 국내로 쏟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선과명 아니 인도까지 평정하여 억만 년을 다스리고 말겠다. 역시 일본은 만화를 너무 많이 보는 게 문제다. 안녕하세요, 임재석입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은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게 뭐야? 피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오물풍선이 난리입니다. 문제는 이 풍선이 레이더로도 잡히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 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답은 역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계줄이 필요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이버 최저가로 8,900원이더라고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른 링크가 떠서 클릭을 해봤더니 세상에 1,350원? 에이, 그러면은 배송비가 엄청 붙겠지. 어이? 배송비 포함에 1,000원 가격이라고? 사기인 셈 치고서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요. 두둥! 물건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기 어디냐고요? 알리익스프레스예요. 대체 중국 애들 뭔 짓을 한 거지요? 제품에 문제가 있겠지라고 의심도 해봤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동일한 제품이 온 거니까요. 이런 비슷한 시기가 바로 고려 후기 자유무역의 시대, 이른바 팍스 몽골리카의 시대입니다. 당시 몽골의 원나라는 교초 또는 이 보초라고 불리는 화폐만 있으면은 자국 내에서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했었거든요. 이 몽골 제국 영토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전 세계 교역로는 몽골로 연결되게 되고요. 모든 물자, 문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원나라로 몰리게 됩니다. 네, 원 간섭기는 이처럼 알리, 테무 이런 제품들이 막 국내로 쏟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제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중간 업자들이 막대한 양의 이득을 얻기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모두는 원의 쇠퇴와 기후의 변화로 종결되게 됩니다. 14세기에 불어닥친 기후의 한랭화로 인해서 중국 대륙 중원 북쪽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원나라 경제가 휘청이게 되는 거지요. 이 곡식이 제대로 연결지 않는 거야. 농업이라는 국내 기간 산업이 무너지는데 이 뭔 놈의 자유무역. 그래서 이후 중국의 명나라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면서 쇄국 정책을 시행하게 되지요. 게다가 당시 동아시아는 외국의 침입도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는 해금 정책이다라고 해서 국제 바닷길도 막아버리게 됩니다. 1392년 이런 상황 속에서 건국한 조선, 선택할 만한 대외 정책이 극히 제한적이었겠지요. 아니 명나라가 무역을 통제하는데 어쩌라고. 게다가 이전에 알리, 테무 막 이런 걸로 떼돈 벌던 사람들 누구였냐? 바로 친원파 권문세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4대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기도 했었어요. 봐라, 장사로 돈 버는 거는 이렇게 나쁜 거다. 선비가 어찌 재물을 쫓으랴. 우리도 상업과 무역을 통제하자. 이런 걸 유교적 경제관이다 라고 하지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4대부들이 만든 유교 국가, 바로 조선이고요. 결국 중국의 명나라는 보호무역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인정한 국가들하고만 교역하게 되는데요. 이를 다른 말로 4대 관계에 기반한 조공무역이다 라고도 합니다. 이 조공무역의 최고 모범생 국가가 다름 아닌 조선입니다. 근데 왜 조공 바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에이, 뭐냐 등신같이 중국에 조금이나 바치면서 셔틀이나 하고 앉아있었네. 이건 좀 오해시고요. 실제는 이와 좀 다릅니다. 조선은 명나라에 1년에 3번에 걸쳐서 조공무역을 허락받았었거든요. 이 조공이라는 게 황제국가 명나라에게 조공품을 바치면서 답례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니 명색이 형님국가, 황제국가인데 지들이 받은 조공품 이상의 답례를 해야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잖아요. 황제 폐하께 헌상할 조공품을 바치러 왔나이다. 나 조선아, 왜 이렇게 자꾸 사신 보내. 알았어, 그만 좀 와라.
그럴 수 없사옵니다. 이렇듯 조선 초기의 조공무역은 조선에게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자기 중심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겠다? 그럼 우리가 꿀 좀 빨자 이거지요. 이게 왜 우리에게 꿀이고 혜택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정도 조공무역이 허락됐었거든요. 일본은 마트를 가고 싶어도 횟수에 제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과 달리 조선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자주성이 부족했느니 이런 얘기는 너무 표면만 보시는 겁니다. 당시 조선 역시 명예해금 정책에 발맞춰서 일본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런 무역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관리란 건 기본적으로 채찍과 당근, 즉 통제책과 유화책을 병행하는 것이지요. 야, 역시 일본 것들은 때리면서 관리해줘야 제맛이구나.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다 우리 세종대왕 때 실시했었던 것들입니다. 이 부산이랑 코앞에 붙어있는 대마도, 즉 스시마섬 있지요. 이 조선 초까지도 문제됐었던 외구 침입을 근절하기 위해서 세종 때 이 군대 보내가지고 확 이 대마도를 정벌한 거야.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조선과의 교역을 일부 허용해주게 되는데요. 조선이 얼마나 진심이었었냐면은 조선 내에 들어오는 선박의 수, 쌀의 양 이런 것들도 모두 세세하게 통제 관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정책을 하려면 무언가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당시의 대비책은 바로 강력한 군사력. 이전 고려 말 때 외구 침입 때문에 난리를 계속 겪어서 그런 걸까요? 조선 초기에는 큰 전쟁 같은 사건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쭉 유지하고 정비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 때의 그런 정책도 가능했었던 것이고요. 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명나라 마트도 통제돼서 깨갱, 조선 마트도 통제돼서 멍가멍 미사일도 쏘고 막 오물풍선 같은 것도 막 날리고 싶은데 이거 마트 주인이 마동석이네. 너 이 자식 확 그냥. 네, 아닙니다. 왜 자꾸 못 살게 굽니까? 이러면 일본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무역을 통제당했었던 일본인들, 시간이 지나서 슬슬 조선에 오물풍선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1510년 삼포외란, 1555년 발생한 을묘외변, 바로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벌인 소요사태 무력 충돌이 그것입니다. 그치만 별것도 아닌 무지랭이 섬나라 외놈들 별일 있겠소? 이 당시 조선은 세종대왕 이후로 점차 국방력을 소홀히 하고요. 국제정세에 무관심한 방만한 국정운영의 시대를 이어갔기 때문이지요. 이런 시대에 일본이 찾은 돌파구, 놀랍게도 대항해 시대입니다. 1500년대 접어들면서 서양의 각국들이 아시아의 향신료 구입을 위해서 각종 교역로를 찾아 헤매게 되는데요. 이게 또 일본의 역사를 바꾼 거지요. 당시 일본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과 달달하게 교역도 하면서 이득을 얻고요. 또 새로운 신무기, 조총도 손에 넣게 됩니다. 이때 일본 전역을 통일한 인물,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과 명, 아니 인도까지 평정하여 억만 년을 다스리고 말겠다. 역시 일본은 만화를 너무 많이 보는 게 문제다.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말이 막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는 아닌 게, 오랜 내전을 겪었었던 일본의 당시 군사력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내전 과정에서 쌓아올린 실전 경험, 그리고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인 조총이라는 신무기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조선과 명나라까지 정벌하겠다는 당시의 일본. 조선 조정은 이전까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섬나라 외놈들 별일이야 있겠어? 아이고, 근데 별일이 생겼네요. 그 결말은 아시다시피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2016년에 당시 잘 나가던 현대기아차 수출에 큰 타격을 주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바로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로 시작된 한중 갈등. 그로 인해서 현대기아차 대중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놀랍게도 현대기아차는 이후 세계 3위 자동차 브랜드로 올라섰고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사드 문제라는 위기를 감지한 순간에 미국 시장에 집중하면서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었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물풍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일지 모르겠는 게 아직까지는 이 풍선 안에 독극물이나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검출됐다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뭔가요? 오물풍선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대형 사고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1500년대 조선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었던 결과는 임진왜란이라는 대형 사고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임진왜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 지금은 이순신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이 출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때다라는 것이겠지요. 결국 대한민국 정부 지금의 위기를 확실하게 감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와, 우리도 막 대북전단 막 이런 거 막 날려가지고 저 북한을 무력화시키자. 동양의 병법서 손자병법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런 게 뭐가 있나요?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우리 군의 위용을 과시하자. 그래요, 뭐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군사력의 내실을 다지는 거겠지요. 이른바 전쟁 억제력.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자유무역 시대의 도래, 2000년대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간의 갈등, 그로 인한 보호무역 시대의 귀환. 이처럼 우리는 세계사적인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 초 자유무역에서 조공무역으로 전환되던 시기, 심심치 않게 도발을 감행했었던 일본, 그들을 대하던 조선 초의 지혜와 역량이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찐국TV 임진석이었습니다.